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렌 분노 조절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분노에 대한 정의 개념을 떠나서 분노 표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분노 표출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데 과격한 신체 행위로 표출될 때 책상이나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온갖 집기를 집어 걷어 차거나 자해를 하거나 주먹을 꽉 쥐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격양되어서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하게 되며 신체의 고통으로까지 전이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화를 많이 낼 때 두통이 오면서 술에 취한 것 같은 기분 상태가 되고 화병,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노는 보상심리에서 일어난 분노와 사회부조리에 대한 저항, 분노에게 복수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당한 부당한 행동을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은 형태로 풀어나는 행동과 또는 과거에 당한 부당한 사회 악습을 똑같은 형태로 나중에 다른 사람에 가하는 행동이 보상심리에서 일어나는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세력들이 가장 즐겨 쓰는 슬로건 중 하나가 바로 젊은이들이여 대중들이여 분노하라 입니다. 세상을 바꾼 수많은 혁명가들이 이런 동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물질적인 피해나 상해를 입히고 복수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언어폭력을 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노의 대상에게 복수한다라는 분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할까요? 간혹 분노가 쌓이면 그걸 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출하라는 조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대중심리학에서 말하는 것들인데요. 심리학자들은 분노의 새의 수단으로서 샌드백을 때리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폭력성이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가설과 모델에 난립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쪽이든 외적 자극이나 귀인에 대해 문제 중심적 대처나 인지적 재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노의 관리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이게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한다는 뜻이지요. 한편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승화라는 방어기제를 활용할 것이 권장되어 복싱이나 드럼으로 분노를 해소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기억을 잊으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하는데 차라리 빨리 잊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 더 빨리 잊어버릴 수 있다. 빨리 잊어버려야지 하면 할수록 그 장면이 더 생생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리바운드 효과의 한 형태로서 흰 곰을 떠오르지 않으려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흰 곰이 머릿속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실험을 예로 흰 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 양다리를 걸치다 환승해버렸다면 상당한 분노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내가 매력이 없이 행동했으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야? 네가 소홀하게 행동했으니까 바람을 피운 거겠지 하면서 어처구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자기 자신에게 찾을 수 없는 원인을 헤매면서 억울함 때문에 더욱 분노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무런 부정적인 원인이 없더라도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인간관계도 마치 교통사고 난 것처럼 서로 아무 잘못 없는데 어이없게 겪게 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억지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거나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억울함 때문에 분노가 더 길게 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럴만한데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걔가 나쁜 거다. 내가 문제가 아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힘을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돌리는 행동이 항상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자책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분이란 것은 힘을 주지 못하니까 문제지,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그 습관성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분노를 잊을 만한 다른 취미나 관심거리를 찾아보거나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으면 답답하고 분노가 오래갑니다. 또한 섣불리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했을 때 주변의 핀잔이나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더욱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가족, 친구들이 오히려 더 당신을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분노를 일으키게 한 누군가에게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말자. 마음속으로 심호흡을 하거나 10을 세는 등 스스로에게 잠깐 멈추라는 생각을 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당신을 위해 이바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일단 멈춰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기치 않게도 여러분을 수시로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절망에 빠뜨리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살아온 삶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인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분노 유발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토로해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자유로이 하십시오. 또 단 타인과 하면 뒷담이 되니 자신과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아주 비참하게 잘못한 것처럼 생각해보고 덜 비참한 일을 대조해보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이 커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덜 비참한 예가 진짜 별거 아닌 일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덜 비참한 예가 별거라면 자신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속으로 욕을 하든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이후 깔끔히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또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